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에서 영월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강원 남부권 주민의 수건 사업 하나가 해결된 셈입니다. 네, 기세를 몰아 삼척까지 조기에 연결된다면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지원뉴스 영월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곽동아 기자가 본궤도에 오른 영월 제천 고속도로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영월은 충청과 강원을 잇는 관문 역할을 했지만 변변한 고속도로 없이 구불구불한 4차선 국도가 전부였습니다. 길이 막히다 보니 폐광 이후 급격히 활기를 잃고 인구도 반토막 났습니다. 6번 도전 끝에 제천 영월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건 주민들에게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월에서 제천으로, 다시 제천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영월이 물류의 중간 지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유치를 하고 또 교통이 편리함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도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의 마지막 노선, 영월 삼척 구간입니다. 동서축과 남북축이 만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남북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가 물류가 북방교역의 축인 동해안으로도 옮겨올 텐데 평택에서 삼척까지 동서 6축 고속도로가 완성돼야만 완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는 동서고속도로를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연말에 반영되면 제천 영월 구간과 삼척 구간을 동시에 착공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2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타 통과된 구간, 제천 영월 구간 조기 착공과 또 미반영된 영월 삼척 구간에 그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그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동해와 삼척, 태백, 영월, 정선 등 도내 5개 시군과 충북 등의 시장 군수는 다음 달 영월에서 모여 대정부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뉴스 곽동아입니다.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육성 사업에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뜨거운데요. 수십 수백억 원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도내에서는 원주가 이미 문화도시에 선정됐고 춘천과 강릉이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영월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월은 과거 석탄 산업으로 경제 진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시설도 변변치 않고 농경지도 9%에 불과해 한때 13만 명에 달했던 인구수는 현재 4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월구는 지역의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인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영월구는 미래 먹거리로 역사와 문화, 자연 생태계와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단종 애사와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하송리 은행나무, 500 나한산과 풍류거사 김삿갓 등은 영월이 한반도 역사 문화 자원의 곳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967년 단종제 추모 행사를 주민들이 직접 추진한 저력은 문화도시로 향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있는 문화도시 추진은요, 기존의 영월군이나 문화재단 중심의 그 사업 추진이 아닌 군민 중심의 군민 주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3차 예비문화도시 공모에서 1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1월 최종 선정에 앞서 문화도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획전과 마을 순회 전시전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문화로 삶이 풍요로워지고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가장 큰 거고요.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국비 등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영월구는 폐강 이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서 영월 군수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제천 영월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큽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관련 시군과의 협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영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빠른 착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노선이 확정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와 관련된 사업비가 적정한 시기에 조달돼야 되는데, 노선안을 검토해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안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 문제는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우리 이제 여야를 넘어서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 계시고, 또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천 영월뿐만이 아니라 영월 삼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영월 삼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 지금 강원도는 물론이고 우리 영월을 비롯한 폐광적 4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 예비 선정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현지 실사도 받아야 하고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요. 최종 선정까지 국민 역량 결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월군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오늘 문화도시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7일 날 최종 심사를 두고 있는데요. 영월군이 주민들이 이렇게 문화도시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줄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영월이 문화도시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고도화시켜서 방문자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야기 경제, 스토리노믹스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준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민선 7기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월 동강과 서강의 국가 정원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특색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정지의 어떤 침수 문제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책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서강 정원 조성의 주사업 부지는 청룡포 저류지입니다. 저류지라는 특성상 침수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류지가 1, 2, 3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2구간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1구간과 3구간이 이제 침수가 되는데, 침수가 되는 쪽에는 물에 강한 초하류와 간목류를 심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 침수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연당에 있는 지방 정원 그거를 이제 연계해서 저희들이 함께 국가 정원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드론 사업이 영월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관광 택시와 유인 비행 같은 드론 관련 각종 실험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영월군의 드론 산업 유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드론 산업은 4차 산업 분야에서 핵심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군은 드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드론 공역으로 지정돼 있고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 드론 실증 센터를 확보하게 되면 드론 산업 클러스터를 완전히 구축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을 활용한 군집 비행 쇼, 그런 걸 이제 관광 특화 상품으로 개발하고 드론 스포츠를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행안위의 강원도 국감이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의 문제점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최문수 지사는 외자 유치 사업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국감은 레고랜드 국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 중 5명과 정의당 의원까지 총 6명의 의원들이 레고랜드 관련 질의를 했을 정도입니다. 최대 쟁점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립을 위해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와 맺은 총괄개발협약 MDA의 불공정성 논란. 의원들은 강원도가 협약에 따라 800억 원을 투자했지만 레고랜드 임대 수익 배분율은 3%에 불과하다며 불공정 계약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어제 1시에 보라보라 처음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3% 계약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을사늑약이라고 그런 겁니다. 일방적으로 멀린사 유일하게 했다. 뭐 급한지. 공정한지 불평등 조약인지 아닌지 다 검토해서 맺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계약을 맞았으면 제가 벌금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여서. 레고랜드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실제로는 1,800개에 불과한데 지난 2014년 자료를 근거로 9,800개로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강원도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국제 컨벤션 센터를 지으려는 건 레고랜드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보면은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안 쓰는 데가 참 많아요. 오히려 강원도에 컨벤션 센터가 단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0~300명짜리 회의를 할 호텔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민들이 자존감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감안해서 의원들은 레고랜드 외에 1조 원이 넘는 강원도 부채 감소 방안과 대형 산불 관련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서 지온뉴스 김영기입니다. 500명이 넘는 강원도민이 백색 입자가 발견된 독감 백신 업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춘숙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색 입자가 발견된 독감 백신 업체 백신을 접종한 강원도민이 5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해당 업체 모든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정부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강원랜드 매출이 급감하면서 올해 폐광기금 발생액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934억 원 결손으로 아예 폐광기금 발생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 의원은 폐광기금은 위축된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이는 돈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예외 상황이 발생한 만큼 사내 유보금을 활용한 폐광 지역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강원도가 역점 추진 중인 이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강원형 전기차 사업이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선정인데요. 마땅한 기업이 없는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도의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 모델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기존 광주형과 달리 국내 자동차 산업이 안고 있는 완성차 대기업과 중소 부품기업 사이의 종속 관계를 없앴습니다. 대신 차량 개발 단계부터 양측이 사업 초기 리스크와 이후 발생 이익을 함께 공유해 동반 성장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부품 인증에 관련된 지원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업의 여러 가지 경비 측면에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형 전기차 사업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최종 선정되면서 도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부터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를 이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조성해 관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7개 업체와 함께 742억 원을 투자해 4만 7천 대 이상의 전기차와 부품 8만 세트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2,600명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복지 사업에도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더 큰 차를 만들고 자율차도 만들고 또 다른 많은 첨단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강원도가 첨단 산업지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강원형 일자리 사업 전기차 1호 출고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 네, 속초의 한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이 땅이 내려앉는 지반 침하 현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도 올리지 않은 기초공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불안감이 더합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대형 생활숙박시설 공사 현장 인근 상가입니다. 건물 입구 계단부터 내려앉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벽과 바닥 사이에 손 하나가 들어갈 틈이 생겼습니다. 벽과 바닥 곳곳이 갈라지고 뒤틀려 성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차장엔 땅 밑에 공간이 생겨 1m가 넘는 나무 막대가 바닥 아래로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망가져가지고 형편없어요. 지금 제가 겁이 나서 오죽하면 장사하시는 분이 지금 한 1년 반 정도 남았어요. 근데 비워달라고 그랬어요. 인근의 또 다른 상가도 마찬가지. 건물 틈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려 전기 시설이 망가졌습니다. 건물 앞 도로도 내려앉아 하수관로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에는 지난 7월에도 도로가 주저앉아 응급복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꼽는 원인은 건물 인근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하 3층 깊이에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도로 침하와 건물 균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이 일대가 호수를 매립해 조성한 연약 지반층이어서 공사를 하면 할수록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시공사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주 입점 상인들과 보험사를 통해 보상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피해를 드린 게 있으면 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공사보험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공사보험 관계자랑 벌써 미팅은 했었고요. 이 시설은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4개 동 968실 규모로 내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 네,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2021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강원도에서는 12,347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능 하루 전인 예비 소집일에는 시험장 방역을 위해 수험생은 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 운동장이나 별도 공간에서 수험표를 나눠줍니다. 고3 학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능 열흘 전인 11월 23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원격 수업 기간 수험장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수능 방역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 전임 교수 4명 중 1명은 법정 강의 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강원도 전임 교수들의 강의 시간을 분석한 결과 매년 이들의 25%가 법정 의무 강의 시간인 주 9시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립대가 책임 강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며 강원도에서 강의 시간 감면을 받은 보직수는 76개였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강의 시간을 지키지 않은 국립대 교수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이라며 강원대가 어떤 원칙으로 책임 강의 시간을 감면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16회 횡성한우축제가 다양한 푸드 콘텐츠를 선보이며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은 지난 16일 처음으로 생방송 쇼핑 프로그램 라이브 커머스에서 횡성한우 모듬 200세트를 15분 만에 완판한 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오후 2시마다 유튜브 횡성한우 TV 채널을 통해 횡성한우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합니다. 모레 오후 7시에는 돈 스파이크가 횡성한우 요리를 선보이는 오픈 키친을 방송하고 27일 오후 7시에는 인플루언서 액션 홍구와 따규 햇번이 출연해 횡성한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침샘 폭발 횡성한우 먹방을 진행합니다. 양양 속초 산림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해온 자연산 송이 공판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마감 결과 올가을 공판된 양양 송이는 7,943.15kg, 공판 금액은 15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판량은 소폭 늘고 금액은 다소 줄었습니다. 올해는 채취량 증가로 1등급 킬로그램당 공판 가격이 초반에는 평년에 훨씬 못 미치는 3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물량이 줄면서 값이 오르기 시작해 지난 15일에는 1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